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자료들을 한번 챙겨볼까요? 오늘 나간 자료가 계획서 확 돼 있는 거, 이 자료 하나 하고, 이게 최종 확정된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강의 계획서에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이 질문 방법이랑 첨삭에 관한 자료, 답안 작성 방법, 이거는 일기 때 나눠드렸던 자료 그냥 똑같이 나눠드리는 거, 그리고 오늘 답안, 이렇게 네 종류를 보시면 되고요. 문제, 먼저 강의 계획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짧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문제 해설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행정심판법을 조금 같이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펴봅시다. 강의 계획서부터. 자, 지금 여러분 근데 밑에 자료 받을 때 줄 서서 받나요? 여기 나눠주는 게 아니고? 밑에 왜 줄을 서 있나 했나.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으면서 그것도 몰랐네요. 자, 왜 줄 서 있나 했죠, 저는. 번거롭게. 자, 강의 계획서 한번 펴보십시오. 자, 지금 아직까지 줄이 안 줄어들고 있던데, 아직 안 들어오신 거죠, 그럼 그분들은.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잘 지내셨죠? 오다 보니까 꽃들도 많이 폈더라고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도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사실 틀어박혀서 일하느라고 꽃 피는 것도 잘 못 봤어요. 꽃이 거의 지려고 하던데.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돼지는 꽃으로 웃는다. 돼지는 꽃을 통해서 웃는다. 찾아보면 주변에 곳곳에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제 꽃 피는 거 보면, 야, 돼지가 웃고 있구나, 이상한가요? 그런 생각하면서 좀 흐뭇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다가 힘들고 하면 잠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꽃들도 좀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어제의 꽃이 다르고 내일의 꽃이 다르고 오늘의 꽃이 다르잖아요. 작년의 꽃이 다르고,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일기 마치면서 33문제였나요? 삶아 먹든 씹어 먹든 구워 먹든 뭐 라면 받침대로 쓰든 어떻게든 다 소화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어떤가요? 네. 제가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 만나서 시험 잘 보셨나요? 이랬더니 굉장히 해맑게 아니요? 이러시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아마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마 시험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믿고, 뭐 좀 안 했으면 어때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제가 늘 수업 시작할 때 하는 말, 지나간 것을 미련을 갖지 말고 다가올 것에 미리 걱정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된다. 마치 어제의 꽃이 다르고 오늘의 꽃이 다르고 내일의 꽃이 다르듯이 고정불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거는 절대 미련 갖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나가자. 네. 이거는 진실이에요. 진리고 매년 그래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일기 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체하고 왔다, 난 아예 먹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뭐 물론 반성은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해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요, 총 8회 5월 27일 날 수업이 없습니다. 이때 1차 시험 있죠. 네. 그리고 보강을 한다면 제가 늘 이건 뭐 이제 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매년 2기 때는 보강을 한 번씩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한 다음에 여기 우리 사례집 있죠. 이걸로 같이 진도를 나가요. 근데 사례집은 1기 때 했던 건 빼고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사례들 해설을 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보강을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매우 크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강을 하면 이게 토요일 강의는 바로 다음 시간에 강의가 있고 또 다른 과목들도 보통 보강이 잡혀요.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잡으면 좋을 텐데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쨌건 수강비가 좀 더 싸지니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강을 해도 길게 못 해요. 그러니까 보강을 만약에 해도 똑같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마치는 시간도 12시 반 되면 제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튼 아주 알뜰하게 시간 활용을 잘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보시면 9시에서 9시 50분 시험이고요. 혹시 50점을 초과하면 비례해서 제가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럴 일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50점에 딱 맞춰서 출제를 어떻게든 해볼게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당분간 한 몇 회는 15분 정도 휴식을 줄 거예요. 15분 동안 여러분들 뭐 좀 쉬시기도 하고 뭐 커피도 한잔 하시고 뭐 잠깐 뭐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험 보고 나면 답안을 제출하잖아요. 사실 자기 답안에서 자기가 뭘 잘못 썼는지를 보면서 수업을 듣고 체크를 해야 되는 답안을 제출해 버리잖아요. 이게 첨삭을 한다는 거는 뭐 그게 되게 장점이긴 한데 사실 자기가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걸 놓치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험 마치고 나서 사진을 찍고 답안을 제출한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답안을 제출한다니 까먹기 전에 답안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답안을 보면서 제출하고 나서 바로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이렇게 자기가 못 쓴 거 체크한다는 분도 있으니까 15분 동안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제가 한 10분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진도에 쫓기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줄일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휴식 시간. 그래서 그리고 제가 수업을 12시 반에 가급적 마칠 텐데 왜냐하면 이게 또 여러분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서 막 자리 잡아야 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문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목차 로마자 4 남았는데 제가 마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2시 반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거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자, 교재. 주교재는 이겁니다. 이거 사례 연습. 매년 제가 조금 늦게 발간을 해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늦게 발간하는 사실 뭐 핑계이긴 하지만 이유도 나름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일기 과제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교수님 책들을 사실 여기 다 인용은 안 하지만 한 10권 정도는 제가 봐요. 올해 교수님 책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들 책도 3월 달에 발간을 해. 그래서 3월에 3월 20 며칠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제가 매년 사보는. 그래서 이제 그 책들까지 제가 다 반영하느라고 사실 이번에도 올해 3월 20 며칠에 또 제가 몇 권 사서 행정기본법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쟁송법에 혹시 이제 교수님들이 좀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좀 늦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뭐 다 표시는 안 했지만 어쨌든 2023년 교수님 저서들 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시험용 법전 수업 시간에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사례집이랑 법전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수업 이걸로 안 하니까 없어도 돼요. 보시면은 두껍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무슨 행쟁을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오버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을 가격을 비싸게 하기 위한 절대 그런 의도 아니고요. 제가 분량 늘어나도 출판사에게한테는 가격은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 사례집 보면 위에 쟁점이 나오잖아요. 무슨 불고지 심판 청구기간 그거 보고 문제 풀면 쟁점 알고 푸는 그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쟁점도 비워놓고 뒤에 답도 안 보이게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하느라고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또 보시면은 목차에도 쟁점도 없어요. 아시겠죠? 쟁점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하지. 답답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답답한 풀라고요. 쟁점 찾고
그러면은 끝까지 일어나요? 아니요. 제가 마지막에는 쟁점집을 나눠줘요. 여러분 충분히 공부됐을 때. 그때 이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공부하세요. 예, 쟁점 없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 교재 순서에 맞춰서 책이 다 문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상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쟁점 찾기 훈련을 계속 하시라 이 책으로. 그래서 양이 많아진 게 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양이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되게 좀 아프더라고요. 자, 그다음 부교재는 강의 또는 서브노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걸로 수업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서브노트는 언제 발간하느냐? 곧. 네. 아마 다음 주에 발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더 늦어도 뭐 그 다음 주 초 정도 될 건데 곧 발간될 거예요. 서브노트는 뭐냐? 서브노트는 강의 기본 그 행정쟁 속보 강의랑 사례집을 요약해 둔 거예요. 주로 서술은 이 사례집이랑 다 맞추고 그리고 행정쟁 속보 강의에 있는 기본 일반론들 있죠. 그 박스들은 빼고 일반론과 그리고 여기 있는 사안의 보습들이 좀 혼합되어 있는 건데 왜 책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예, 말씀드릴 거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단권화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합격생들은 주로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런 거 등등 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강의 목표. 자, 봅시다. 예, 읽어보셨죠? 네, 봅시다. 제가 뭐 이것도 매년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시험을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 100점 100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문제 1, 2, 3 이게 보통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이게 100점이에요. 작년에는 30점, 20점 나왔고 그 전에는 이게 세 문제로 나왔어요. 하나는 뭐 20점, 15점, 15점이었나? 뭐 20, 여튼 세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0점짜리 하나 나왔었구나. 10점, 20점, 20점 작년에 이렇게 나왔고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전통적으로는 그냥 25, 25 나왔는데 가끔 30, 20도 나오고 뭐 처음으로 재작년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뭐 또 몰라요. 그죠? 올해 세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일단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분 내 100점을 써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분량은 제가 한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6페이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이 분량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쭉 보면 한 13페이지, 14페이지만 쓰고 고득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죠? 13페이지 반 썼어요. 저는 필속이 워낙 느려가지고 정말 딱 필요한 것들만 쓰고 13페이지 반 쓰고 63.7 받았어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쌤 저 이번에 21페이지 썼어요. 그래요. 점수는요. 근데 60점 못 넣어. 이런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절대적이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쟁점 잡고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많이 쓰신 분들이 점수가 대체로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좀 평이하면 어쨌거나 채점 기준표에 있는 거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점수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이게 점수 획득이 사실 채점 기준표에 보면 무슨 내용을 쓰면 점수를 준다고 되어 있으면 그걸 쓰면은 많이 쓰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풍부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이 연습해야지. 일단 정확하게 쓰고 풍부하게 쓴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적절한 건 한 16페이지 정도면 적절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합격생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문제가 뭐 아주 어렵지 않을 때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한 20페이지씩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가능해요? 돼요. 저는 시험 보면서 한 번도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근데 시험장 가면 돼요. 초인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기억나는 친구 한 분이 30기 중에 한 분은 시험 끝나고 저한테 쌤 저는 2기 3기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답안을. 그랬냐. 근데 그 해에 고득점 받았거든요.
시험장 가서는 다 완성되고 고득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해 나가세요. 그래서 시험 보면서 제가 사실 오늘 시험도 첫 시험이니까 조금 적응도 해야 되니까 한 55분 줄까 하다 그냥 50분으로 했거든요. 옅은 시간 내에 완성하는 훈련을 일단 해 나가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정도로 여기 이제 시험이에요. 우리는 어쨌거나 이거를 대략 한 16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안은 이게 이제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 답안 구조는 뻔하잖아요. 그죠? 뭐 쟁점을 찾고 이 쟁점이 문제의 소재잖아요. 이른바 문제 소재. 뭐 문제의 소재는 문제의 소재도 좋고 문제의 제기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논점의 정리도 좋고 문제의 정리도 좋고 뭐든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일반론을 문제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포섭하고 결론 내리는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해요. 여러분들이 결론까지 내려줘야 돼요. 이 목차를 뭐 사안의 적용, 결론 이렇게 해도 좋고 그냥 사안의 해결해서 둘 다 넣어도 좋고 그건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묻는 것에 대해서 결론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공부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 뭐 할 게 뭐죠? 그러면 쟁점 찾는 훈련을 하고 일반론을 암기를 하고 그리고 포섭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정확하고 풍부하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연습을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암기도 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암기는 그냥 열심히 해 두는 거예요. 뭐 암기 잘 안 되면 괜찮아요. 3개 때 또 하면 되지. 어쨌건 시험장 가서만 쓰면 되잖아요. 알겠죠? 근데 이기 때 제가 그 암기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않고 다음날 일단 시험 봐야 되고 그래 이 문제는 나오겠죠 하고 그냥 닥치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지. 어쨌거나 2기, 3기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행정생성법은 이게 어려운 과목이고 그리고 이해하고 쓰는 답안하고 그렇지 않은 답안 사실 그냥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채점을 해보면 바로 드러나요. 특히 올해는 제가 이건 제 생각인데 올해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겠어요? 전 올해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작년보다. 작년에 워낙 쉬웠고 그리고 작년에 합격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올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합격자 수도 줄어들 거고 뭐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문제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합격자 수를 조정하고 문제를 어렵게 하기에 제일 좋은 과목이 뭐냐? 뻔하잖아요. 행정, 인사관리 두 개잖아요. 그죠? 당연히 어렵게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렵게 올해는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 컴팩트하게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해서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쓸 수 있게 공부하고 풍부하게 공부한 다음 시험장 가서 좀 줄여서 쓰거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보세요. 다. 웬만하면 제가 진짜 이건 안 봐도 됩니다라는 거 정말 예외적인 게 몇 개 빼면 다 보세요. 알겠죠? 열심히 다 보자. 사례집 있는 건 다 보자. 출제될 만한 건 다 나온다. 알겠죠?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답안. 이제 우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쟁점 찾는 훈련하고 암기하고 포섭해보는 연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알겠죠?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한 문제당 대략 한 5분 내외로 구두로 끝내면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시험장 가서 잘 쓸 수 있다. 즉 사례 문제를 딱 보고 문제를 읽은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딱 펴서 읽은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5분 내로 끝내면 돼요. 어떻게?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쟁점은 이거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 쟁점은 그렇지 1번 문제 불고지 불고지를 했을 때 처분의 하자 수반 내는지가 쟁점이 되고 그리고 불고지를 했을 때 행정심판 기관 혹은 기간 두 개가 있잖아요. 불고지를 했을 때 각각 법적 효과가 뭐고 따라서 이 사안에서 심판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5분 내로 딱 끝내면 돼. 이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례집으로 알겠죠? 그래서 뭐 딱 폈을 때 5분 내로 그러면은 이 문제 지금 69문제잖아요.
5분씩 하면 얼마예요? 금방 끝나겠네. 나중에. 그죠? 반나절이면 다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 근데 혼자서 이게 좀 강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화 스터디도 하고 전화해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안 보고 그냥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옆에서 들으면서 지적해 주고. 이렇게 이제 이게 맞는 분들은 스터디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아, 쌤 저는 도저히 이게 스터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 스터디 했더니 뭐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너무 전 스트레스 하지 마 그런 분들 왜 그죠?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이게 잘 안 되더라. 혼자서 좀 뭔가 강제가 안 되더라. 막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를 보고서 쭉 리마인드 해보거나 혹은 말해보거나 뭐 다 좋아요. 뭐 벽 보고 말하든 거울 보고 말하든 혹은 생각하고 혹은 중얼중얼 다 좋아요. 그죠? 사람 많은 데서는 그러지 말고 예. 이상한 사람으로 또 예. 작년에 이제 학교 간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잘 안 되는 문제들을 포스트잇으로 하나씩 다 적어가지고 이 바구니 안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뽑기처럼 탁 뽑아서 말하기 이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합격생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쭉 뽑은 다음에 그래 오늘 이거 뭐 운동도 되게 다트도 좋겠네. 탁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넘기기 뭐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죠? 아니면 뭐 친구한테 뭐 부모님한테 들어보세요. 엄마 이거 알아? 아, 다 좋아, 그죠?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요구하는 건 어쨌거나 사례집의 문제 어떤 문제를 찔러도 아 그 문제 심지어 이제 자주 보다 보면요 사실관계도 머릿속에 들어와요. 축축축 쟁점이 뭐고 쭉쭉쭉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완성하자 알겠죠? 그러면 저는 이미 작년에 재작년에 혹은 사례집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너무 지겨운데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들을 바꿨어요. 문제들도 바꾸고 좀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구별 있죠. 그건 이제 행정기본법 내용 반영해서 제가 여기 새로 그건 이제 기존의 어떤 교수님 책에 답은 없어. 그냥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문제들도 좀 교체하고 했으니까요. 조금 신선하게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힘들어요 저는 그냥 똑같이 나가면 좋은데 여튼 그분들도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그냥 그러면은 진짜 그냥 말해봐요. 그냥 쭉 문제 보면서 그냥 설명해봐요. 누구한테 좋죠. 누구한테 쭉 할 사람 없다? 그냥 어디다 전화해서 그냥 아무데나 전화해서 말해 그냥. 그리고 또 뭐 하나의 방법이죠. 알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활용해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도달해야 되는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 5분 나중에는 뭐 그냥 문제 보면 2, 3분 내로 이것만 다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 나와도 가능하다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자. 그리고 공부 주기는 좀 자주 하자 이제. 알겠죠? 연기 1기까지 우리가 한 과목씩 깊게 보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원래 사람의 기억력은 깊게 제대로 이해하고 체계 잡기는 그게 아주 좋은데 이제 마지막에 암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자주 공부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의 기억력은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그럼 모두가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정말 미친 듯이 한 달 동안 하고 일주일 딱 지나잖아요. 한 절반 기억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잖아요. 또 절반. 일주일 지나잖아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주 공부하자. 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뭐 과목별로 하루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틀 주기로 해서 뭐 본다든지 혹은 매일 본다든지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기 때는 매일 전과목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혹은 이틀에 예를 들면 오늘은 노동법 행정, 내일은 인사 경조 혹은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하자. 알겠죠? 자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총복습하자. 알겠죠? 시험 범위 1회독 하는 연습을 하자. 왜? 우리는 실제 시험 전날 1회독 해야 되니까 그 연습 미리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월, 화, 수, 목 한 2번 정도 보겠죠. 시험 범위를. 월, 화, 수, 목에 예를 들어서 뭐 월요반을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짜세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수업이 끝나면 월, 화, 수, 목에 예를 들어 행정을 뭐 화, 목
월수를 봤다. 시험 공부를 다 했어요. 금요일 날 시험 전날 1회독을 하고 와서 시험을 보세요. 그 범위. 만만치 않을걸요. 지금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 전날 1회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터득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재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공부하실 때 자, 이제 교재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재 많이 고민도 하시고 뭐 책이 3권이나 돼서 뭘 어떻게 단권화를 해야 되는지 뭐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래요. 왜 책을 3권이나 내가지고 그냥 하나만 내고서 끝까지 하지? 그래 저도 참 그러면 좋겠는데 예. 우선 사례 연습은 예. 자,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제가 볼 때는 학교 갔는데 지장 없다. 예. 사례 연습과 모의고사 자료만 봐도 충분하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렇게 시간도 많지 않고 힘들고 그냥 여러 개 보는 거 귀찮고 그냥 이거 하나만 보세요. 그러면 알겠죠?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 대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 이렇게 되게 그리고 이 사례 연습에 있는 유제랑 추가 연습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더 문제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학교 간 사람들 많아요. 그냥 사례 연습만 좀 끝까지 봐서 고득점 받고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 복잡하고 선생님 뭐 단권화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기본서 보면 판례 박스 그렇게 많은데 이거 다 챙겨가야 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좀 복잡해요. 그냥 사례 연습만 보세요. 그냥 알겠죠? 그냥 이것만 쭉 봐요. 괜찮아요. 불안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인간이 원래 그런 건데 알겠죠?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다른 거 봐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선생님 저는 진짜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걸 보시더라도 이건 그냥 다 봐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례형 시험 보는데 이걸 기본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1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1차 공부 어떻게 해요? 1차도 제가 좀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차 공부하실 때 민법 양 많잖아요. 이거 기본 강의 100강 혹은 뭐 이거 책이 뭐 500페이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다 봐야지 내가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듣다가 다 듣고 문제 풀려면 또 다 까먹는다. 이거 내가 뭘 들었지? 왜 들었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 출제위원이 1차 같은 경우에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저 조금 걸 들고 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문제를 창작하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차 출제위원들이 자 우리 한 4, 3명, 4명 모여가지고 좋아요. 자 이제 판례 최근에 나온 거 다 뽑아보세요. 기본서 그래 뭐 무슨 그렇지 그래도 우리 차별하면 안 되니까 김준호 교수님 뭐 혹은 김영배 교수님 뭐 쭉쭉쭉 신동훈 이건 아니겠지. 네. 다 뽑아가지고 자 책을 읽으면서 문장 하나씩 골라봐. 누가 그렇게 내고 있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1차 그럼 출제위원들 어떻게 내겠어요? 기출문제 가지고 와서 그거 응용하고 활용해서 내겠죠. 왜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 여기 지문 요거 몇 년도에 요거 나온 거 요거 2개 활용하고 이렇게 내겠죠. 그럼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1차 공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기본 강의를 끝까지 다 듣고 내가 이걸 씹해도 이제 됐어. 나 이제 드디어 문제 풀어도 돼. 그리고 문제 풀어봐요. 다 틀려요 또. 왜? 틀리는 것들만 문제를 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차도 처음부터 그냥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 1차는 그냥 처음부터 문제만 풀었어요. 저는 그냥 주구장창. 문제 풀면서 틀리는 거 있으면 기본서 보고 이해하고 왜? 나오는 거 공부하자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훨씬 더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1차 공부 지금부터 하실 분들 문제만 계속 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 사례형 문제도 교수님들이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사례 올해 만들어야 되니까 좋아 우리가 길이 남을 이 세상에 길이 남을 멋진 문제 한번 우리 창조해 봅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사실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가 갑이라고 하고 너가 을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누가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겠어요? 어떻게 내겠어요?
기본 기출 문제들 그냥 다른 국가 시험에서 나온 거 쭉 뽑아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 시험이니까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응용하고 이렇게 되겠죠. 왜? 그 시험 문제들이 뭐예요?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된 거지. 왜 중요한 쟁점일까? 해석론에 대해서 논쟁이 있으니까, 판례가 있으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그걸 재료로 해서 뽑아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차 공부도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2차 공부도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알겠죠? 이걸 공부하시라고요. 작년에 3기 때 어떤 분이 수업 마치고 나서 여기 복도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 쌤, 저는 오늘 문제를 풀고 너무 현타 왔다. 뭐 앞으로 현타 자주 올 거예요. 현타가 습관화 될 걸? 예. 아, 저 너무 충격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공부하네요? 아, 전 서브노트만 계속 보고 있어요. 왜요? 아니, 그 서브노트 내용을 다 외우면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아니요. 서브노트만 봐서 못 푸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할고 사례집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때부터 사례집을 열심히 보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서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름도 기억이 나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그 내용을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기억을 하지. 이름도 알고 내용도 알고 합격했어요. 올해 합격을 했고 행정도 점수 잘 받았고 그래서 마찬가지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사실은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문제도 다 외웠어. 그냥 갑이 뭐 또 무슨 사건 무슨 문제 왜 실제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나오니까 응용돼서 나오고 알겠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책은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세요. 왜? 이게 이제 좀 사실 사례집 나중에는 지겨워지거든요. 볼 것도 없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딱 보면 그냥 다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서랑 서브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공부를 하세요. 기본서는 볼 때 주로 판례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판례집처럼 활용하는 거지. 왜? 실제로 시험 문제는 교수님들이 기출 문제를 보고 그냥 판례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죠? 판례 없는 문제를 내는 게 어려워. 왜? 판례 없는 문제를 사실관계 만들면 오류가 생기거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사실 많이 하거든요. 상장 문제. 정말 힘들어요. 문제 만드는 게. 판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오류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쌤, 사례 연습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본서에 있는 판례로 문제를 내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때 틀리고 공부하면 되잖아. 뭐가 걱정이에요? 그럼 그 모의고사 통해서 공부하면 되지.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좀 틀리고 그때 챙겨서 공부하면 되지. 예를 들어 이걸 안 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서브노트를 보는 분들은 보통 이런 욕구에서 봐요. 이걸 이제 쭉 보는 너무 두껍기도 하고 그래도 선생님 저기 시험 전에도 그렇고 좀 빨리 이래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서브노트 유용하게 볼 수 있어요. 서브노트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보통 3기 때 한 2시간 정도의 이래독을 하시더라고요. 시험 전날 한 2시간 동안 서브노트 이래독 하더라고요. 그런 용도에서는 괜찮죠. 서브노트는 일반론 다 압축돼 다 들어가 있고 사안의 포섭들 중요한 것들 제가 다 넣어 놓으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합격자 제가 아직 통계는 못 내봤는데 이건 다 기본적으로 보고 이거는 보니까 서브노트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시험 전날 서브노트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긴 한데 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기본으로 보되 이건 선택적으로 보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단권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든 뭐 예를 들면 사례 연습으로 할 때 사례 연습에 기본서 없는 내용이 있죠.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당연히 있죠. 왜?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없으면 그게 사례집 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기간소송 이런 것들 출제되지 않은 잘 안 된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제가 브리타용으로 나중에 나눠 드릴 건데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 내지는 좀 약간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엄청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례 연습 다 보고 그 다음에 사례 연습이 없는 거 내가 너무 불안해. 그러면은 기본서나 서브노트 중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 시험 전날 이거 형광펜 체크한 거 보고 이거 형광펜 체크한 거 보면 되잖아요. 굳이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물론 그게
나는 너무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잘 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럼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다 보고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체크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시험 전날 한번 쭉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자, 다시 이제 강의 계획서 강의 진행. 모의고사 준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쌤, 저는 너무 제 수준이 아직도 연기예요. 혹은 1기 과정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례 연습을 보기 전에 기본서를 다 완벽하게 저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례 연습을 하려고 했더니 시험 날이네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두려움 있는 거 알겠는데 여러분 시험 볼 거잖아. 시험장 가서도 모르는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이걸로 보세요. 시험 모의고사 준비할 때. 그냥 이걸로 보세요. 몰라도 되니까 이걸로 보세요. 그리고 공부하면 돼요. 이걸로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기본서 판례를 보거나 혹은 서브노트 한번 챙겨보시는 거 좋은데 나는 기본서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서 바꿔서 지금부터는 그냥 사례 연습으로 바로 시험 준비를 하세요. 알겠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걸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기본서랑 서브노트 공부하시라. 자, 다음 모의고사. 모의고사 여러분 시간을 그래도 좀 준수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50분 내로 어떻게든 맞춰서. 시간 초과해서 막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꽤 있잖아요. 뭐 각자 선택인데 그냥 시간 내에 이렇게 엄수하세요. 엄수하고 해야지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이제 우리 유치하게 초딩처럼 쌤 저기 초과해서 했는데 점수 감점해야 돼 이런 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모의고사 볼 때 답안에 형식 미리 잘 챙기세요. 이름 써야 되는데 이름 쓰고 과목명 써야 되는데 과목명 쓰고 이거 잘 챙기세요. 작년에 0점 처리된 경우들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과목명 써야 되는데 이름을 쓴다거나 뭐 그 바꿔서 써서 0점 처리된 경우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3기 때 시험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미리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제출하세요. 답안. 알겠죠? 여러분 진짜 이번 주는 내가 준비된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왜 그래요? 준비된 게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치는 거지 뭐. 아니 그래야지. 이번에는 써봤자 뭐 시험 봐봤자 의미가 없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시험 보험으로서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에 모의고사 볼 자격도 없어요. 자기 비하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어쨌거나 한 만큼 와서 보고 내세요. 알겠죠? 많이 내세요. 첨삭자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배당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내줘야 돼. 알겠죠? 많이 안 내면 한 명당 첨삭할 수 있는 부수가 너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저런 분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근데 와서 문제를 봤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 옆에서 막 미친 듯이 쓰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 시험장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막 쓰고 있는데 다음 뒤에 분이 저기요 답안 한 권 더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막 쟤는 벌써 2권 쓰느냐. 그때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쟤 쓰다가 X 쳤나 보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순간에 쟤는 2권 쓰는 난 어떻게 하지. 나 미친 듯이 쟤 망쳤나 보다. 아싸 이러고 해야지. 자, 여기 와서 딱 답안을 쓰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막 쓰고 있는 나는 뭘 해야 되나. 옆에 지금 애국가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봤는데 아무것도 나는 쓸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법전을 찾아보면서 한번 해봐요. 쟁점 찾고 한번 해봐. 알겠죠? 그래도 안 돼. 정말 그럼 난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면 자기 힘으로 한 10분 정도 쟁점 찾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책을 펴서 그분들은 한 10분 정도 길게 말고 한 5분에서 10분 딱 공부한 다음에 덮고 쓰세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그때 그 긴장된 순간에 한 5분에서 10분 공부하는 게 매우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딱 보고
쟁점 찾고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한 5분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답안 써서 내세요. 그리고 답안에는 오픈북이라고 반드시 기재하세요. 알겠죠? 오픈북은 절대 최고 답안으로 제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자, 수업 전에 모의고사 채점평 및 복습 먼저 하고요. 제가 예를 들면 다음 시간 2회 첫 시간에 1회 모의고사에 대한 채점평 제가 이야기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복습도 같이 하고 그리고 당일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 및 관련 쟁점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례 연습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주요 사례 해설을 할 겁니다. 이때 1기 때 했던 것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생략합니다. 생략하되 예를 들어 사례집을 만들면서 뭐 조금 새롭게 좀 바꾼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의 없어요. 거의 1기 사례 했던 것들은 거의 그대로 제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뭐 활용할 일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 3번에 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이 사례집도 모든 범위가 골고루 문제가 돼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은 문제가 많고 덜 중요한 부분은 하나씩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시험 범위는 예를 들어 다음 시험 범위가 여기 대상적격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대상적격 해설 다 못해요. 그러면은 이게 모의고사 범위하고 제 수업 시간에 사례 해설 범위하고 진도하고 조금 달라지겠죠. 그냥 그거 무시하고 제가 어쨌거나 1번, 2번 동그라미 1, 2번 먼저 진행하고 사례집은 계속 그냥 그럼 뭐 여러분들 좋죠. 예를 들어서 3회 때는 뭐 당사자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로 해설을 하고 사례집으로는 아마 대상적격 다 못한 거 하니까 복습도 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나가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진도는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의 계획표 1회부터 8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연습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교과서 보세요. 예. 아마 대부분 근데 뭐 생동자생들 빼고는 교과서도 보더라고요. 또 왜? 거기에서 문제를 한 번씩 내니까. 제가 판례를 거기에서 찾아서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사례 연습 열심히 보라고 했더니 쌤 저 사례 연습 열심히 보라고 해서 사례 연습 열심히 봤는데 왜 시험 문제는 사례 연습에서 안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은 문제 내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건 뭐 사실 시간 제껴서 쓰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멘탈을 고려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세 문제다 이렇게 내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적절하게 여러분들 쓸 수 아싸 이거는 그래도 그 정도로 배치 알아서 이제 할 거예요. 중요하거나 사례 연습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한 문제씩 같이 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사례 연습 열심히 공부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도 쭉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연습은 사례 연습, 강의는 강의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하나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 당구장표 두 번째 보시면 자, 이게 모두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2회 시험 범위가 강의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 연습 1에서 15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취소 소송 행정연수부 강의 기본서는 대상 적격만 공부를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강의 여기 1에서 15를 보다 보면 대상 적격 말고 비고의 적격도 나오고 재수 기간도 나오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그러면 시험 범위가 대상 적격만인 거 아니요? 피고 적격이랑 재수 기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연습 먼저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누적됨 돼 있죠? 네.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어차피 나중에 우리 전범위 봐야 되잖아요. 알겠죠? 자, 연습 위주로 공부하고 강의를 통해서 빠진 것들 챙기기 바람. 진도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요. 자, 여기 진도 쭉 보시면은 7회차하고 8회차 사이 5월 27일 이제 시험이 없잖아요. 그죠? 수업이 우리 없단 말이에요. 1차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건 지울게요. 참 용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생동, 선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격이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표가 저는 생유회가 목표 이런 분은 없잖아요. 뭐 그런 분은 중간에 이제 판단하겠지. 1차 시험 준비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중간에 실제로 2기 진행을 하다 보면 1차 병행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마음이 좀 급해져서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갈아타는 분들이 있어요. 2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냥 안 되겠어. 그냥 동차반으로 들어가.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서 합격이 목표라고 하면 예, 합격이 목표라고 하면 그럼 2기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7회랑 8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1차 시험 있잖아요. 요 사이에 1차. 이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선 이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웬만하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진짜 빠지더라 합격이 목표라고 하면 빠지더라도 정말 나는 빠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7회 때 뭐 한 번에 빠진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1차와 병행해서 합격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이거 다 빠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7회 때는 너무 부담돼요. 시험 1주 앞이라서 와서 시험 보는 것도 부담돼. 이런 분들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때는. 근데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제 마음이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쌤 2회까지만 듣고 3, 4, 5, 6은 생략하고 8회 때 올게요.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1차 벼락치기 하지 마라.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1차 벼락치기. 올해 1차도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제가 출제위원님 1차도 어렵게 될 것 같아. 뭐 이건 뭐 모르죠. 실제로 그랬는데 쉽던데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차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벼락치기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지금부터 해나가자. 뭐 예를 들면 하루 1시간 아니면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1차를 매일 해나가세요. 뭐 혹은 매일은 좀 부담돼. 그럼 이틀에 한 번. 뭐 혹은 주말. 뭐 혹은 30분도 좋아요. 이게 왜냐면 공부라는 게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면 이게 쌓이거든요. 특히 민법 이런 건 어려워서 나중에 여러분 벼락치기 하려고 하면 진짜 그때 식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해나간 다음에 뭐 이때 이제 빠지든 아니면 이때도 들어오든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회복해서 집중하고 지나간 거 보충하고 똑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마련해 준비해 달라. 이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 이 생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7회잖아요. 답안 제출수를 제가 매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지금 7회면은 6회 제가 지금 그 매년 첨삭자 때문에 쭉 봐요. 시험 전해에 답안 제출률이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회 때 한 60% 조금 더 60% 정도 되고 왜 1회 때는 전범이라서 이게 뭐야 그냥 이런 분들이 많아. 2회 3회는 굉장히 많이 내요. 막 70% 이상씩 내요. 점점 그 다음에 줄어들어. 막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서 시험 바로 전주에 한 40% 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별로 많이 안 내. 다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지. 벼락치기 한 분들은 그때까지 뻗어 있는 거야. 사망 상태로. 또는 1차 시험 본 다음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8회도 답안 제출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답안 제출을 여러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될까? 한 80%? 다음 주에 2회 때 시험 봤더니 80%가 됐어. 첨삭자들이 쌤 너무 많은데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때 빨리 회복해서 들어오자. 알겠죠? 너무 막 이렇게 죽죽 빠지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 벼락치기 하려고 하면 수업 못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쌤 저 생동인데요. 지금 한 4회차쯤에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근데 하나도 못하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냥 1차만 하세요. 미리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해나가자. 이거 꼭 당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자료 있죠? 그 질문 방법. 이거는 제가 뭐 일기 때도 여러분들에게 배포했던 자료니까 한번 보세요. 참고하시고 딱 하나만 제가 그냥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질문 여러분에게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년 연속 있었던 현상,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 질의응답 2기 때 제가 못 따라가요, 속도를. 그래서 카페 답변을 여러분들이 제가 1기 때까지는 1기 때도 뭐 마지막엔 좀 그랬는데 여튼 뭐
최근에 되게 빨리 신속하게 답변 달잖아요. 근데 이기 때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지를 못해. 처음에는 막 열심히 달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왜? 답변 100개 달면 그 사이에 200개 쌓이거든. 질문의 화수분에 빠져요. 와,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끝나고 나서 보통 1000개 이상씩이 남아 있어요. 질문 1000개가 또 1000개가 아니야. 막 어떤 분 하나에 막 10개씩 막 쭉 올리고 스크롤 보고 이렇게 댓글 달아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것도 힘들고, 어떤 분들은 또 질문에서 뭐 출처도 안 밝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디 도대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찾아봐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검색을 해보자. 반드시. 알겠죠? 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카페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합격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검색하면 다 나온다. 없는 게 없더라. 야, 세상에 나만 하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다 있더라. 세상에 독창적인 질문 없더라. 대부분 결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제가 진짜 보고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질문해 달라. 알겠죠? 그렇게만 되면 제가 쭉 보고 진짜 1, 2분만 내로 답변 달고 쭉쭉 넘어갈 수 있는데, 쭉 하다가 중간에 한 30분, 1시간 걸린 답변이 있어. 찾아봐야 되고 도대체 질문의 취지가 뭔지 막 하다 안 되면 제가 그래요. 질문의 취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튼 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달라. 이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다른 분들이 서로 답변 달고 해결이 되면 꼭 해결됐다고 위에 그 질문에 댓글로 그 위에 제목을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질문 쭉 해서 제가 답변 달아요. 밑에 또 댓글 대댓글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 못 봐요. 알겠죠? 쭉쭉 넘어가니까 그런 분은 새롭게 질문을 해달라. 그 다음에 질문 창구가 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학원 홈페이지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3기 때 뭐 나중에 카카오톡도 제가 질문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제가 웬만하면 순서대로 답변을 해요. 근데 카페는 질문의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가끔 카톡을 보내거나 뭐 이런 분들 제가 읽고 답변 못한 걸 까먹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페로 질문을 해달라. 그리고 혹시나 카페 남기기 힘들다, 그러면 뭐 비밀 질문도 괜찮고 아니면 이메일도 괜찮고, 여튼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치고 이게 다음 강의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활용 많이 하시고요. 알겠죠? 쉬는 시간 5분은 저한테 주시고, 작년에는 어떤 분은 인사관리 수업 안 들어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뭐 어쨌거나 저는 뭐 질문하시면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메일도 자, 본인이 꼭 밝혀달라. 알겠죠? 밝혀달라. 그래야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가끔 전혀 안 밝히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건 뭔가 뭐 수강생인가 간첩인가 제가 알 수가 그죠? 예. 예전에는 또 갑자기 제 학원 전용, 그러니까 여러분 수강생 전용 메일로 무슨 사건 의뢰하려고 하는데 안 읽었어요. 자, 그 다음 첨삭. 여러분 수강 번호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첨삭자들이 이거 쭉 분류하고 할 때 수강 번호가 없으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체크하기가 되게 곤란하대요. 그러니까 수강 번호 기재해 주시고, 오픈북 기재해 주시고, 답안 시간 제출. 특히 온라인 첨삭반 오늘 아마 11시 59분이잖아요. 답안 제출 시간이. 아마 지금도 끝나고 나면 저한테 또 와 있을 거예요. 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분이 늦어서 안 받아지는데 제가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제가 관리하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꼭 엄수해 달라. 온라인 첨삭반은. 그 다음에 학원에서 지금 이게 학원에서 여러 그 과목들이 막 진행이 되잖아요. 저 말고도.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한 분이 막 그래가지고 학원에 혹시 어떻게 안 되나 했더니 학원이 막 화를 낸 건 아닌데, 그럼 저희 업무 마비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첨삭 진행.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첨삭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첨삭을 하고 제가 올해부터 첨삭자 이메일 주소 공개할 겁니다. 자, 첨삭 후에 뒷면에 제가 부착을 합니다. 점수는 제가 배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점수표는 배포하지 않고 뒷면에 부착을 하고 카페에 별도로 게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명은 절대 기재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답안 제출하면 내 성적 안 좋은 게 공개될 일 절대 없다. 심지어 저도 모른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 그래 요 점수 잘 받 이런 거 안 해요. 알겠죠? 최고 답안 선정할 때 이런 거 안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제출할. 저는 몰라요. 알겠죠? 그래 놓고서 나중에 다 알고 그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 등의 공유 방법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2기 때부터는 매주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지금 나가는 자료는 답안만 나가지만 세부적인 채점 기준표와 해설 파일이 있어요. 이건 첨삭자들에게 원래 배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합격해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합격을 해서 여러분이 나 행정 고득점 받았어. 첨삭 딱 하려고 봐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해설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요. 이기 때. 근데 제가 이거를 막 그냥 어디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별도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카페에 클릭하면은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거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왜? 제 수강생에게만 물론 제 카페 자체가 수강생만 들어와 있겠죠. 수강생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는 없겠죠. 확인을 다 하니까. 비밀번호는 제가 수업 마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제가 그냥 가거든 저 불러주세요. 네, 비밀번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다 보고 나서 클릭 딱 한 다음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작년 합격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서 오가면서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1, 2문에 대한 해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많이 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것도 뭐 좀 속도 높여서 들을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만 그 뭐 음질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매우 미쳐나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아무런 편집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중간 편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녹음을 딱 하고 끝내요. 여러분 중에 합격하시고 혹시 이런 것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도 제가 뭔가 마이크를 한번 써볼까? 나도 이제 편집은 막 보다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또 이렇게 해요. 한 번에 쭉 하기 때문에 뭐 잘 조금 안 들릴 수도 있고 중간에 뭐 말이 뭐 정정할게 이럴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세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는데 한 10초 정도의 실수했다 이러면 다시 해요. 근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말 실수하면 이때는 돌이킬 수 없죠. 왜냐면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 혹시 연기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이 클라우드로 공유를 할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중간에 한번 바꿔요. 왜? 보통 한 1, 2회 정도 듣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 자료만 또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되니까 제가 한 3회나 비밀번호를 한 중간에 바꿔요. 그러면 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쌤 비밀번호가 뭔가요? 그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수업을 듣고 있는 장가 간첩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웬만하면 딱 잘 기록해뒀다가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제가 자 OT는 이 정도 마치고요. 잠깐 한 10분간 쉬었다가 오늘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